네, 진주 같은 진짜 주식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2부 장희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반장 김무석입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가 코스피 지수 드디어 4,000포인트 넘었다고 축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일주일 만에 4,2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주말에 있었던 엔비디아 효과 또 한중 정상회담까지 오늘 코스피를 4,200을 만들어놨네요. 네, 하지만 역시나 대형주들이 좀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내 종목은 왜 안 가나 또 소외됐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소외된 기업들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고민이 많을 것 같고요. 또 잘 올라가는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은 네.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종목 궁금증 화면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8181로 문자 주시거나 우리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올려주셔도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상담 신청 기다려 보겠고요.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동근 파트너 그리고 나연우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께 아주 여러분들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앞에서 지수 얘기를 했다 보니까 또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쨌든 지수를 이끈 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였고 그중에서도 하이닉스는 6만 원이 넘게 뛰면서 지금 목표가 100만 원 이야기도 나왔더라고요. 네, 자, 오늘 가격이 62만 원인데요. 오늘 SK증권에서 네. 목표가 100만 원, 노무라 증권에서도 80만 원대 이상, 네. 뭐 대부분 국내 증권사는 60만 원대 요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무튼 SK증권에서 네. 목표가 100만 원 레포트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최근에 줄기차게 말씀해 주셨던 삼성전자도 네. 함께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먼저 삼성전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 빼놓고 나면은 시장을 갖다가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흐름들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두 종목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가 2.78 정도 올랐는데요. 한 2% 정도가 삼전 하이닉스 덕분에 아마 네. 달성한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11만 5천 원 정도 봅니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3만 5천 원. 지난주 일부 방송에서 제가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 한 13만 5천 원 정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엔비디아나 지금 그 다른 어떤 TSMC라든지 이런 종목군들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PBR이라든지 그런 내년 또 실적 이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SK증권에서 100만 원이 나왔죠. 네. 62만 원도 상당히 이제 우리 버겁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쎄 이제 100만 원을 가려고 하면은 지금부터 주가가 한 60% 정도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60% 정도 더 올라가면은 삼성전자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 40% 정도 더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두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한 30% 정도 되니까 그쪽으로 더 쏠림은 심화가 될 것이고 한 40% 정도 되면 3, 40, 한 12% 정도 더 지수가 더 올라간다면 이 두 종목들 때문에 그러면은 지수는 지금 오늘 4,200 정도가 나왔는데 4,600, 700, 800 그냥 5천 바로 가는 네, 거가 네. 되겠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에 대한 지금 흐름을 보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쳐다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보면 누구나 봐도 이제 과열이 됐다, 많이 올랐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100만 원 가려고 하면 어떤 액션이 좀 있어야 된다 봅니다. 네.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지금 액면가 100원이거든요. 100원이고 이제 KRX 기준에서 보면 555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SK 하이닉스는 지금 액면가 5천 원인데 KRX 기준에서 보면 62만 원의 종가가 마감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하이닉스 경영진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제 실적을 무한대로 뽑아낼 수는 없지만 주가 관리에 대한 어떤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아마 욕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 액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62만 원에서 액면가 500원 정도로 10대1 액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6만 2천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6만 2천 원 같으면은 물론 우리가 조삼모사입니다. 특히 자본이나 이런 내용들이 배라는 건 없지만
아마 62,000원 선에서는 충분히 또 개인들의 투자 여력 이런 내용들을 끌어올릴 수가 있고 여기 한 단계 더 삼성전자처럼 우리 액면가 100원으로 할래 하면은 12,4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하이닉스를 매도했다라고 생각을 네. 하면 그래서 제가 SK증권에서 100만 원이 가려고 하면 실적을 가지고 온전히 가려고 하면은 60%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본시장의 특징이죠. 지금 약간 이런 내용들을 액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가면 충분히 그것도 불가능한 내용들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 F분이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62만 원인데 80만 원에서는 충분히 넘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일단 목표가 한 번 더 올려주셨고요. 하이닉스 관련해서도 뭐 액면 분할의 가능성까지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네, 자 참조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만의 TSMC 같은 이 파운드리 업체들은 이제 수주를 먼저 받고 증설을 하다 보니까 실적 안정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할증 거래를 시키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이 메모리 업체들은 이거 시황 좋아지는 것 같은데 하면 증설을 먼저 하고 네. 그다음 이제 뒤에 이제 공급이 들어가기 네네. 때문에 나중에 이제 대규모 공급 때문에 가격 떨어져서 실적 변동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그동안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좀 할인 거래를 시켜서 지금 삼성전자는 보통 추정 실적 대비 한 12배, 네. SK 하이닉스는 추정 실적 대비 한 8배 이렇게 목표 주가를 줬거든요. 네. 근데 오늘 SK증권 보고서는 뭐 어쨌든 이렇게 할인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뭐 대만의 TSMC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즘 워낙 AI 쪽이 좋으니까 네. 쉽게 이 업황이 꺼지진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뭐 하다못해 할인을 할 필요는 없다 해서 오늘 보니까 내년 추정 실적 대비 삼성전자는 15배, 네. SK 하이닉스는 11배 준 겁니다. 사실 뭐 PER 11배 주면 많이 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계산하니까 SK 하이닉스가 100만 원이 나오네요. 이미 많이 올랐는데 또 11배를 줬음에도 100만 원이 넘는다는 거 또 반장님이 짚어주신 부분까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또 말씀을 주셨다시피 이 AI 반도체에 대한 열기가 뭐 AI 버블이다 뭐다 해도 어떤 젠슨왕에 다시 한번 좀 불을 지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전력기기도 관련해서 올랐었고 오늘 또 로봇주도 급등을 했는데 반장님 사실 요 두 가지 섹터가 네. 뭐 실적 관련해서는 좀 반대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뭐 시장의 주도주들은 전부 다 AI와 연계되는 기업이 네. 가장 중심에 섰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기기 관련주들은 지금 실적이 좀 받침되는 그렇죠. 기업이고 로봇 기업들은 아직 실적은 사실 안 나옵니다. 대부분의 네. 기업들이 적자가 많고요. 이거 지금 편승 지금이라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뭐 로봇주 말고 전력기기만 봐야 될지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두 종목 모두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다소 좀 무리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런 젠슨왕 회동에 따라서 수혜를 받은 섹터들 AI라든지 이와 관련된 AI 전력 인프라 그리고 로봇까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굉장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물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보통 로봇 관련주들은 뭐 미래 성장성을 이렇게 좀 중요시로 보기 때문에 이런 실적과 상관없이 좀 이렇게 모멘텀으로 해서 올라주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 이 두 가지 섹터 모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열권에 접어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차트를 통해 함께 말씀드려볼게요. 자, 전력 인프라에서 대표적으로 대한전선과 이 효성중공업의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 보시게 되면 일봉, 주봉, 월봉상 모두 지금 과열권에 접어섰어요. 이 단기 관점에서는 지금 바닥을 짚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로봇주 같은 경우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로보티즈 이런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모두 어제 오늘 강한 장대 양봉을 뽑아주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열권에 접어섰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나 섹터들은 저는 일단 보유하셨거나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의 영역으로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간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좀 다소 과열권에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매수 접근을 하신다면 덜 오른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둘 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과열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으니까 한번 잘 참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또 미국에서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3분기 말 기준 그 현금 보유액이 이제 사상 최대치다라는 소식이 네. 3분기 실적이랑 같이 공개가 됐습니다. 뭐 5분기 연속해서 지금 자사주 매입도 안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그러면 이거 시장 이제 고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또 있더라고요. 네, 뭐 요즘 장세를 역대급 포모 장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따라 붙어야 되나? 이게 지금 제일 관심사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야 될 것 같은데요. 어, 예. 안 사면은 네. 나중에 꼭지 진짜 잡을 것 같습니다. 어, 저도 버핏 지수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네. 버핏 지수는 이제 현재 그 미국의 전체 시가총액 나누기 미국의 GDP 이렇게 해서 나온 건데요. 그 버핏 지수가 2000년도 닷컴 버블이 나왔을 때 215 정도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은 217 정도, 지금 아마 좀 더 높을 겁니다. 뭐 사실 엔비디아 시가총액 자체가 세계 경제 규모 3위인 독일의 GDP를 넘어섰으니까요. 뭐 사실 할 말 다 한 거죠. 뭐 그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수급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버블이다. 저도 이제 버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어떤 내용들이냐면 그 버블을 용기 있게 터뜨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품을 누가 조장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년 또 11월 중간 선거가 있다 보니까 쳐다보고 있는 게 지금 주식시장 주가만 보고 있거든요.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주식시장 상대국 보고 많이 올랐네요. 그게 득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 5,000포인트 위원회 내년 또 6월 달에 광역자치단체장부터 해서 지방선거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관리를 해 나갈 것이고요. 그나마 이제 또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버핏 지수가 그 당시에 이제 닷컴 버블이 왔을 때는 사실 통신 장비주들이나 이런 쪽이 실적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적자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AI 반도체 거품 시즌에는 엔비디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실적을 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다른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거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거품이 언제 꺼질지를 누구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하다 보니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요 근래들 하이닉스 가지고 수익을 좀 내고 있어요. 반면에 나머지 섹터들은 전부 다 인버스라든지 코프스라든지 그다음에 오르지 않는 개별 종목들 이런 것들 전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방송에서 계속 하다 보면은 지수는 9월 3일 이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게 외국인이고 그 바톤은 지금 기관 투자자가 이어받았거든요. 분명히 거품은 터질 겁니다. 나중에 터지면 되게 아플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적어도 시장이 장대 음봉 한 2개 정도, 장대 음봉의 기준이 마이너스 한 3% 정도 2번 정도 터지기 전까지는 거품이 안 터진다. 그 연말까지 계속해서 관리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붙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연말까지는 외국인들 뭐 지난주에서 오늘도 팔고 있긴 한데 네. 자, 여전히 뭐 시장은 탄탄합니다. 우리가 이 주식 격언에도 보면 이제 주식은 매수는 좀 흔히 말하는 쌀 때 그럴 때 하면 좋은데 매도는 이제 적정 주가 왔다고 매도하라는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매도는 수급 꼬이는 거 보고 해라.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항상 이 거품이 꼭 만들어지는 이 주식시장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봤고요. 지금부터는 진주반상회 통해서 이번 주 포트폴리오와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진주반상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4000시대를 맞아서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또 우리 나연우 대표님의 종목 리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우리 나연우 대표님 나오시면 로보티즈 좀 여쭤보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자, 에이스 한번 하고 갈까요? 네, 뭐 지난주에 로봇 섹터에 대한 관점을 잡아드리면서 우리 공격진 종목으로 잡아드렸던 게 바로 로보티즈였습니다. 네. 자,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투자를 해서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무엇보다 로봇에서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액추에이터와 감속기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로봇 인프라 이쪽에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차트를 통해 한번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 볼 건데요. 역시 10월 28일 날 우리 지난 시간에 바로 잡아드렸던 그 자리예요. 이렇게 눌림 구간에서 혹은 횡보할 때 이런 음봉 구간에서 잡아드려서 4거래일 만에 46%가량 이렇게 멋진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대로 지금 이런 로봇 섹터라든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급등이 나오면서 한번 과열권에 접어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신규 매수는 다소 무리가 있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는 28만 원까지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 아직 수익 실현 안 하신 분들께서는 28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이 사이에서는 익절하시는 전략 이렇게 좋아 보이고요. 자녀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런 로봇 추세에 대한 관점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우리 일정 부분은 20, 30% 정도는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시는 전략, 그리고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여전히 다음 눌림을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낙폭 섹터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들이 오늘도 힘이 좋았죠. 한 주 만에 또 수익률을 굉장히 잘 보여줬는데 이번 주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들, 공격진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동근 대표님의 공격진 종목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준비해 주셨고요. 우리 나연우 파트너가 가져오신 공격진 종목은 역시 한 종목 들어가 있습니다. 보로노이 준비해 주셨네요. 네, 자, 아무래도 이제 공격진 종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시장 대비 차별화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또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자, LG 엔솔 최근의 흐름은 조금 쉬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 쉬어갔죠. 당연히 쉬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이제 반도체가 사실 이제 주도주 제 1순위에 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차전지나 자동차 이게 두 개가 이제 포함해서 네. 저는 보고 있고요.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업황이 이제 터닝을 잡는 그런 시점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3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 4분기 그리고 내년도를 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2차전지 전기차 쪽에서 캐점 현상이 현재까지 아직 해소가 되거나 그렇진 않고 네. 오히려 이제 그 부분을 ESS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돌파를 해서 나가는 시점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국 쪽에서도 리튬 배터리에 대한 수출 통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말경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금 사실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거의 주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격 종목으로 해서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 방송에서 자주 LG 엔솔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거의 방송 나올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제가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번에 진입을 하는 가격대는 거의 현재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는데요. 내일 아침에 뭐 조금 밀리든지 올라가든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목표가는 제가 45만 원 했는데 이미 45만 돌파했죠. 네. 돌파하는 상태고 지금 목표가를 올려서 55만 원 정도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금 현재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제 손절을 이제 40만 원 정도 네.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나연우 파트너께서는 바이오를 준비를 해 주셨어요. 보로노이, 아무래도 이제 폐암이나 유방암 같은 요 항암제 표적 치료제 전문 기업인데, 자, 지금 시가총액 3조 6천억입니다. 어떤 점을 좀 주목하고 계시나요? 네, 역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점을 좀 다시 한번 잡아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설명 잘 주신 대로 표적 치료제 전문 기업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주요 파이프라인에서 이런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런 최근 들어서 임상 데이터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앞으로 모멘텀 플레이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약바이오를 봤을 때도 글로벌 하계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 볼 건데요.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를 보시게 되면 다른 섹터 대비해서 못 오른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코스닥 제약 차트인데요. 여전히 뭐 다른 최근에 시세를 받았던 섹터에 비해서 좀 낙폭 메리트도 갖고 있고, 무엇보다 최근에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D&D 파마텍, 그리고 한미약품, 이런 굵직굵직한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거나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보로나이 차트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음봉 5개를 받고 오히려 고점 대비해서 낙폭 메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전고점을 트라이할 수 있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봉으로 본다 하더라도 윗꼬리를 남겨놨기 때문에 이번 주 한번 양봉 가능성도 한번 점쳐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런 여전히 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격진으로 보로노이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공격진 2가지 종목 확인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두 분이 준비해 주신 수비진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동근 파트너가 준비해 주신 수비진, 지난주와 같습니다. SK 준비해 주셨고요. 나연우 파트너가 준비하신 수비진 종목은요, 한전기술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뭐 시장 변동성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해서 수비진으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SK는 뭐 언뜻 생각해도 지주사니까 혹시나 뭐 시장 흔들리더라도 뭐 배당소득 분리 가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합니다. 자, SK 어떤 점을 주목하고 계신가요? 저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네. 진짜 지금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SK의 최대 주주가 최태원 회장입니다. 예, 최태원 회장이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지분을 가장 많이 지금 갖고 있는 쪽은 자사주에 지금 자사주가 한 24% 정도 되거든요. 그 앞에 우리 반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SK 같은 경우는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이기도 한데 지금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쪽의 흐름들이 상당히 이제 좋게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가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주가가 약간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리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잠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요 종목이 저점을 지금 높이면서 계속해서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20한 4, 5만 원대 라인에서 약간 올라갔습니다. 진짜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PBR은 지금 현재 0.7배 수준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SK그룹들의 실적이라든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수준 자체가 뭐 그냥 조금 올라온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도 진입은 현재가입니다. 그래서 내일 뭐 빠지든 올라가든지 간에 매수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31만 원 잡았는데 아마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보다 더 갈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손절가 20만 원 설정합니다. 네, 자, SK 들어봤고요. 우리 또 나연호 파트너의 종목은 한전기술입니다. 요즘 원전 관련주들이 좀 재미가 살짝 없기도 한 것 같은데 자, 지난주 금요일이어서 오늘 좀 빠졌어요. 이걸 기회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뭐 한전기술이야 우리 한국전력공사의 계열사로서 한전이 뭐 지분 50% 이상 갖고 있는 기업이죠. 무엇보다 이 기업은 원전, 글로벌적으로 원전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AI 시대에 앞서서 AI 시대에 맞춰서 SMR 분야도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최근에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핵 연료 관련해서 이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게 되려면 어느 정도 이런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한데 이게 개정이 될 경우에 이런 핵 연료 처리 방식에 대한 모멘텀까지 한번 갖고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런 글로벌적인 지금 AI 산업이 확대되면 전력 인프라주들이 같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원전 이런 부분, 원전 산업 인프라도 필수적인 부분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최근에 일봉에서 보시게 되면 고점 대비해서 잠깐 눌림을 받았어요. 오히려 눌림을 받으면서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저점 기회로 좀 수비진, 안정형 종목으로 보여진다. 네, 말씀을 드리고 음봉 5개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지지도 해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 주봉을 통해서 말씀드려보면 지난번 여기 한 12만 원대가 됐을 때
항상 이 걸리는 이 고점 저항에서 한번 부딪히게 되는데 저는 이런 원전에 대한 모멘텀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 전고점 한 12만 원대까지 한번 목표가 1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비진 종목으로 우리 한전기술 준비해봤고요. 1차적으로는 12만 원 정도 보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전기술까지 두 분의 수비진 종목들 다시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두 분이 준비하신 단기 대응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동근 파트너는 로보티즈 로봇주를 준비해 주셨고요. 나연우 파트너는 셀비온 가져오셨네요. 네, 자 단기 대응주는 한 분은 로봇, 한 분은 또 바이오 네.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앞서 로보티즈는 우리 또 나연우 파트너께서 그동안에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많이 올랐는데 자 이렇게 오늘 꽤 올랐는데 준비를 해주셨어요. 뭔가 좀 단기 거리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로봇이 AI 반도체 쪽에서 후속으로 계속 연계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젠슨항이 또 가면서 피지컬 AI에 대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갔죠. 그래서 관련한 종목군들이 자율주행하고 그다음에 로봇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해서 지속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요 종목 차트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앞에 이제 우리 나연우 파트너가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좀 보태서 말씀드리면 사실 주가는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 신호가 일종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아까 제가 두 종목은 진입가를 현재가를 네네. 했잖아요. 근데 요 종목은 제가 진입가를 오늘 원고를 쓰면서 얼마를 했냐면 25만 9천 원을 했어요. 오. 25만 9천 원이니까 우리 제가 좀 앞에서 추천한 관심 종목을 드린 건데 제가 좀 죄송하기는 납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25만 9천 원 약간 눌리면은 좀 좋겠다. 왜냐면 이 관심이 꺼지지는 않기 네. 때문에 눌리면은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목표는 30만 원 정도를 봤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테마가 죽지는 않았으니까 살아있는 테마고 가장 강한 테마이니까 눌림이 나왔을 때 매수하시고 목표 30만 원, 손절가 22만 원. 다만 이제 이 종목이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실적이나 이런 거 가지고 설명하면은 설명이 좀 안 되는 종목이긴 네. 해요. 예, 그렇지만 시장이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자 단기간 좀 급하게 올라와 있다 보니까 목표가도 설정을 해주셨지만 손절가도 함께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나연우 파트너께서는 이번에도 바이오 좀 보니까 바이오 쪽으로 약간 이제 좀 관심을 좀 두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셀비온 최근에 오른 게 없어서 좀 부담은 없는데 이 좋은 장에 또 안 오른 거 보니까 좀 답답해 보기도 하고. 자, 요 종목 단기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역시 제약바이오에서 이런 글로벌 학회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임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데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항암제 그리고 면역 질환 치료제 이런 만드는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무엇보다 이 기업은 글로벌 기업의 선택을 받았어요. 우리 머크 다 아실 거예요. 머크와 키트루다 이 활용해서 병용요법으로 전립선암 임상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내년 정도에 이런 전립선암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까지 갖고 가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자,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 차트만 보셔도 고점 대비 거의 50%가량이 빠져있는 자리거든요. 자, 어느 정도 지금 오늘 자리를 보시게 되면 양봉의 도지, 낙폭 구간에서 양봉의 도지가 만들어졌는데요. 제가 이 섹터는 다르지만 오늘 아침 머니플러스에서 잡아드렸던 스피어 같은 종목 보시면 이 양봉의 도지가 나와주면서 오늘 장에서 강한 상승이 나와줬거든요. 자, 셀비오는 주봉을 보신다 하더라도 지금 음봉 11개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런 도지 패턴으로 지지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더불어서 터닝 포인트가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 낙폭 구간에서 오히려 좀 저점계로 보시고 단기, 중기 모두 좋게 보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기도 중기도 괜찮다. 그리고 로보티즈는 로봇에 대한 관심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단기로 접근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확인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금쪽 같은 네 종목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로 연결되어 있어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두산 엘리베이터. 두산 에너빌리티요? 네네. 네,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8만
82,500원인가? 82,500원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요거 매수는 조금 최근에 하셨나 봐요. 네네. 최근에 하셨고 그래도 뭐 9만 원은 금방 갈 것 같은데 특별하게 좀 궁금한 점 있으세요? 그게 가다가 내려와서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처리해야 되나, 아. 몰라서 전화드려봤어요. 알겠습니다. 요거 뭐 물량이나 비중은 뭐 많이 갖고 계신 건 아니고요. 네네, 10%. 10% 정도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전망이랑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네. 네, 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원전주들이 조금 고개를 좀 숙이고 있습니다. 지금 금요일 오늘 이틀째 네. 조금 쉬었던 모습인데, 자 공포 탐욕 시그널부터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네, 공포 탐욕 시그널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저희가 종종 봤던 종목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흐름이 조금 그랬다 보니까 점수가 매우 탐욕이긴 합니다만 그 숫자는 조금 내려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시장에서 뜨겁게 아직 그래도 뭐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렇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탐욕 이렇게 좀 뜨고 있는데요. 자 분위기가 뭐 10만 원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좀 끌고 가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비중이 10% 정도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아까 매수한 가격대가 82,500원이니까 네, 네. 수익 난데 이 수익을 좀 지키기도 쉽겠고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원전에 관련한 두산에너빌리티나 원전에 대한 내용들은 앞으로도 계속 되지 않을까.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거나 그게 꺾여지면은 전반적으로 다 필요가 없게 되겠죠. 뭐 지금 그 원전에 대한 내용들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네. 잠시 이제 차트를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10월 29일이죠. 아마 정상회담 전에 주가가 상당히 이제 급등세를 기록을 했었고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슈팅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차익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시청자님께서 아마 더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야,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조금 고민을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 시청자님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86,000원짜리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추세선에 위치를 해 있거든요. 요 라인을 깨면은 저는 미련 없이 이익 실현한다. 네, 이렇게 보겠고요. 다만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AI 반도체 쪽에 수급들이 갔고 이산지 쪽에 조금 수급이 가면서 밀렸거든요. 아마 대반등이 나올 겁니다. 대반등이 나오는데 보시면 고점이 97,000원대 정도 됩니다. 저는 한 10만 원 정도는 한번 찍지 않을까 싶은데요. 96,000원대, 86,000원대 정도를 깨지 않으면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워낙 단기간 뭐 급등을 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제로 노출되면서 조금 쉬고 있긴 한데 뭐 분위기가 아직 끝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짚어주신 86,000원 깨지는지 확인해 보시고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 SDI요. 삼성 SDI요. 네네. 요거 혹시 그 기사나 뭐 이런 거 보고 지금 상담 신청 주신 거예요? 네, 기사도 보고 네네. 목표가를 얼마 정도 가야 될지. 목표가요. 혹시 매수하신 네, 가격이 그렇지 어떻게 않으면 되실까요? 내년까지 좀 가져가면 어떤가 해가지고. 내년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21만 몇천 원인가 그래요. 21만 네네. 원 정도 되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요거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 비중이 60%예요. 60%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뭐 수익 잘 보고 계시고 오늘 또 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뉴스도 떴고 네. 하니까 저희가 관련해서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삼성 SDI도 최근에 좀 단기간 좀 급하게 올라와서 아마 공포 탐욕 시그널은 조금 탐욕이 떠 있지 않을까 네. 싶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가 이렇게 좀 힘이 좋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관심도 많이 받고 매우 탐욕 88점, 꽤 높은 숫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매우 탐욕은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그만큼 시장에서 뜨겁게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자 매우 탐욕 88점 뜨고 있고요. 앞서 질문이 좀 싸게도 사셨고 뭐 내년까지 좀 길게 볼 의향도 있으신 것 같아요.
길게 봐도 될지 목표가는 내년까지 보면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네,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삼성 SDI는 항상 이렇게 상담을 드릴 때 좀 중장기 굉장히 좋게 보는 기업입니다. 특히 삼성 SDI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전고체 배터리 쪽. 이 전기차 시장을 봤을 때 이런 차세대 배터리라고 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기타 등등 도요타도 있지만 가장 먼저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상용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 기업이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ESS 쪽에 관련된 이런 사업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오늘 뉴스를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이런 ESS 배터리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들도 있고 무엇보다 지금 2차 전지 업황을 봤을 때 이제는 기저효과가 좀 작동될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추세 업황 투심으로 봤을 때도 이게 꺾이는 게 막 추세를 이탈시키는 게 아니라 단기 관점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그런 숨고르기 성격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오래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 주신 종목이기 때문에 네.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 역시 추세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1차적으로는 한 40만 원까지 한번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내년까지 더 길게 보신다면 저는 월봉에서 보셨을 때 확실하게 낙폭 바닥 구간에서 이런 장대 양봉을 통해서 강하게 추세 전환이 일어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보신다면 저는 내년까지 보셨을 때 한 50만 원까지 좀 길게 보시고 갖고 가시는 전략으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삼성 SDI도 원래 뭐 적자 내고 하는 기업이 아닙니다만은 워낙 2차 전지 쪽 지금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올해 적자거든요. 근데 지금 내년 내후년도에 이제 2차 전지도 조금 실적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이번 10월 달부터 관련 기업들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일단 길게 보면 목표가는 한 50만 원 정도로 짚어주셨으니까 내일장이랑 한번 잘 흐름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역시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JYP 엔터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요. 네, 네, 요거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53,000원에 7%입니다. 53,000원에 7%요. 네. 좋습니다. 수익은 일단 잘 보고 계신데 어떤 게 제일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전망하고 네. 상반기 때는 실적도 꽤 안 좋게 나타나 보니까 예. 실적적인 부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뭐 내용이나 전망 어떻게 될지랑 가격대랑 한번 저희가 살펴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JYP 펜터 오늘 뭐 주말에 있었던 이슈 때문에 갭으로 탁 떠서 출발했는데 근데 시가보다 종가는 좀 내려와서 음봉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기간 매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자, JYP 펜터는 어떻게 할까요? 대표께서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한테 얘기를 했죠. 한한령 좀 해제해달라고. 네. 거기에 아마 화답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전망하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소속 연예인이 어떻게 인기를 얻는가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 내용들은 정말로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엔터주에 소속된 연예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나 음반을 발매했을 때 뭐 판매량이 늘어나거나 이런 기회들이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받을 때는 이제 JYP 같은 경우 일본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한한령 그 때문에 활동을 못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중의 어떤 그 협력 관계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해서 저는 개선될 수 있다,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잠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오늘 직전 고점대 라인에서 차익들 내지는 저점에서 매수했던 차익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데요. 좀 길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즘 그 음봉들은 보통 넥스트레이더 쪽에서 아침장에 강세를 좀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본장에 들어와서 차익들이 나오고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특징들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시점에서 8만 지금 그 900원 8만 원대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조금 작아 보입니다. 조금 시간을 가지시고 보시면은 그 이후에 이제 소속 연예인들의 어떤 중국 시장에 대한 활동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좀 길게 보시면은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99,000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래도 23년도만 하더라도 10만 원대 위에서 놀았던 기업인데 지금 8만 원대 있네요. 네, 그래도 8만 원대가 깨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 길게 보자. 이렇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